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Static Load Test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인데, 에일러론이 Static Load Test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요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Static Load Test 먼저 이 용어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Static은 뭡니까? Static은 뭐 이제 우리가 움직임이 없는 상태. 이렇게 정의하면 돼요. 정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 반대는요,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 그죠? 동적. 그 다음에 로드는요, 우리가 이제 기계적 용어에서는 하중이라고 합니다. 하중. 그런데 전기계통에서는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이렇게 다르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물에 대해서 어떤 구조에 어떤 계통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중과 부하. 아셨죠? 그러니까 정적 하중 시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적이니까 정지 상태에 있을 때 그렇죠? 그냥 항공기가 계류장에 있건지 아니면 정비 경납고 아니면 공장동에 있든지 거기에 있으면서 이것을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하중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질문하신 거예요. 요거. 그죠? 요거를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쭉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있겠죠. 근데 이 시험을 하는 실무를 담당했거나 실제 시험을 해봤던 사람이 있거나 그런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해주신다면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사실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유럽 항공청이죠. 유럽 항공청에서 베리라이트 에어로프레임 라이트니까 LA 이렇게 얘기합니다. VAL. 이게 뭐냐면은 베리라이트니까 라이트도 아니고 베리라이트니까 우리 말로 하면 경량이에요. 경량. 베리라이트. 경량. 항공기.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LSA라고 합니다. LSA가 뭐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 그래서 LSA. 미국에서는 경량 항공기를 LSA라고. 통상 2인승으로 제한돼요. 그 이상은 아니고 1인승이나 2인승. 경량 비행기, 경량 항공기 급에 대응한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에일러론 같은 경우 에일러론이 뭐죠? 보조 날개 또는 도움 날개라고 합니다. 도움 날개. 날개를 돕는 역할을 한다. 도움 날개. 또는 보조익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도움 날개고 에일러론입니다. 에일러론. 그죠? 에일러론인데 뭘로 조정하죠? 뭘로요? 그렇죠. 컨트롤 휠 또는 컨트롤 요크 또는 컨트롤 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요 부분을 좌우로 이렇게 좌우로 밀고 당기고 하면은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에일러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학습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기에서 다시 케이블이 연결죠. 케이블 봉도 있고요. 그렇죠? 케이블 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르래 있잖아. 도르래. 벨크랑크. 벨크랑크.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있어요? 마지막 그 부분에서 힌지가 있잖아요. 힌지. 이러한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다 규정된 부품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그 규정된 부품을 어떻게 결정하나요? 그건 공학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정을 합니다. 가정은 뭐냐? 모두 다 규정된 부품을 사용한 걸로 가정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 주제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규정된 부품을 가지고 했을 때 이 그 에일런이 얼마의 하중이 되느냐라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어? CS CSL 베리라이트 VLA죠. VLA의 그 항공기 그 테스트 사례가 있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적 로드 테스트 정의가 뭔가 그거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실제 어떻게 테스팅이 진행이 됐는지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먼저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the load니까 impose on an aircraft structure. 어? aircraft structure. 항공기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이다. weight of the aircraft. 그렇죠? weight. 항공기 자중. 그다음에 its component content. 그러니까 content라든지 component라든지 그 구조물이 딱 그걸로 인해서 항공기 구조에 가해지는 하중.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 그죠? 정의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걸 더 보충해서 the structure should be designed to be able to 이게 반드시 이게 withstand 했으니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야 돼. 당연하죠. 부러지면 안 되죠. 비행기 부러지면 뭐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어쨌든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어떤 리밋 로드. 리밋 로드. 새로운 단어가 나왔죠. 리밋 로드. 제한 하중. 우리 제한 하중. without permanent는 뭡니까?永구 damage와 deformation. 변형이 되는 거예요. upon unloading. 자, 이런 컨텐츠를 물건을 실어 놓고 아니면 하중을 실어 넣은 다음에 이것을 딱 내렸을 때 뭐 파손이 되거나 변형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A structure should be designed to be able to withstand ultimate. 이건 뭐냐면 종극 로드, 종극 하중, without collapse, 붕괴되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limit load, ultimate loa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 하중, 그다음에 종극 하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용어는 다음에 또 나오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에는요, 실제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테스트 방법부터, 테스트 준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테스트 준비입니다. 여기는 클램프입니다. 클램프. 뭐가 필요하냐면 클램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보드, 판넬이죠. 판넬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보호하기 위해서 판넬. 그 다음에 뭐 100파운드짜리 여기에서 사례의 경우 100파운드 스프링 스케일 하나의 그 저울이죠. 저울 스케일이니까 저 세 개를 필요한데 여기서 이제 클램프를 어떻게 하느냐? 클램프 딱 조여라는 얘기예요. 벌써 에일런은 even 균등하게 딱 조여. 왜? 맞게끔 with center section of the wing. 날개의 센터 섹션하고 쫙 맞게끔 맞아야죠.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죠. By means of 보드 여기 이제 보드를 그다 잘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클램프로 해서 딱 조이라는 거예요. 그림 1, 그죠? 요렇게. 먼저 여기서 움직이지 않도록 딱 조이는 거예요. 꽉. 그럼 이제 움직이지 않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테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rotate 컨트롤 스틱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보는 이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최대의 힘으로 아니고 with medium 적절한 medium hand force 살짝 이렇게 해서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그럼 뭐 많이 잘 돌아가지 않겠죠. 당연히. 왜요? 거기 딱 묶어놨는데 to determine the feel 감각 시스템의 feel을 이게 움직이는지 그렇죠? 한번 흔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note
뭐 이제 딱 이것을 한번 그냥 흔들어 보지 말고 이게 any slack은 뭐 느슨함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That may exist.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슬랙이 있는지 주위에서 관찰하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흔들어 살짝 이렇게 흔들어 보고 아셨죠? 그 다음에 also note 또 주시해라. 뭘? position of the control wheel spoke. 그 control wheel spoke 그러니까 그 spoke은 그 자전거 그 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죠? 그런 구조니까 그런 것이 딱 중앙에 위치는 이 neutral position 딱 중앙에 오는지 이거 볼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거 눈찜장으로 봐야 되겠죠. 중앙에 그러니까 이걸 잘 주시하는 거예요. 중앙 위치를. 뭐 필요하다면 마킹을 해도 되겠죠. 필요한 부분에 should substantially 딱 수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위치가 되는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 스케일을 이제 저울 있잖아요. 그 스프링 저울을 스프링 저울 훅 딱 고리를 어디다 걸으라는 거예요. Around the spoke of the left control wheel. 자, 왼쪽에 있는 컨트롤 휠에다 just inside the rim. 즉 림이니까 뭡니까? 그 테두리. 그 스틱 같은 경우는 스틱 제일 그 위에 부분에다가 딱 거는 거예요. 훅을 거는 거예요. 저울 훅을. 다음에 use sufficient padding. 이게 패딩, sufficient 패딩. 뭐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판독을 잘 번역을 하셔야 되는데 to avoid damage.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avoid damage to the control wheel. 즉 컨트롤 휠에 패드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거기다 이렇게 두르라는 거예요. 왜 잡아 당기거나 했을 때 거기 잘못하면 그 상처가 나거나 흠집이 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을 해서 딱 하라. 이게 준비 단계죠. 계속 딱 걸어놨어요. 그 다음 풀 당기는 겁니다. 스케일 저울을 쭉 당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keep it at all right. 즉 at all angle, right angle입니까? 90도 정확하게 90도가 되도록 to spoke of the control wheel until the scale read 94 pound. 여기서 94 pound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사례를 설명합니다. 사례. 여기서 꼭 94 pound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에 그러한 이러한 에일러론 스태틱 로드에 대한 그 값이 있어요. 그럼 그 값으로 하라는 거지 94 반드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것이 정확하게 딱 되는지 눈금이 거의 이제 컨트롤 휠에 스포크 휠에 거의 이제 직각. 그래서 딱 유지될 수 있도록 94 정도 되면 거의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by the time the full load. 자, 즉 full load 힘을 쫙 적용했을 때 has been applied to the scale will be close to the vertical position. 쭉 거의 이제 수직 위치가 된다. 그림 3과 같이 눈금이 딱 94 정도에 지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컨트롤 휠에다가 후크를 걸었죠. 후크를 걸고 여기에다 이제 딱 고리를 해서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겨. 쭉 밑에 이제 그림 3을 쭉 당겨 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당겨야지 그냥 옆으로 당기지 말고 거의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같이 내리면서 이게 수직이 돼. 이 수직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쭉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거의 약 94 정도가 될 정도로 94 정도가 될 정도로 쭉 당겨 보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rotate the control wheel slightly in both directions. 양쪽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거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그 다음에 neutral position 다시 딱 해놓고 neutral position 가는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뭐가 잘못됐으면. 그죠? 그래서 neutral position 다시 위치를 하는지 다시 한번 또 돌려보는 것이고 만약에 if it is more than about 5 degree 5 degree입니다. 5 different 5도 정도의 차 from the its original neutral position 원래의
중립 위치에서 5도 이상 차이가 났다. 라고 한다면 vertical talk member는 토크 그 부재, vertical talk 하나의 vertical talk 부재라는 그 구성품, 부품이에요. 부품이 inside in the control wheel, 컨트롤 컬럼에 있는 이것을 should be replaced by the new, 새 것으로 바꿔라. 아셨죠? vertical control 멤버를 교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5도 이상 차이가 있을 때. 이건 이제 하나의 권장 사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rotate control wheel by hand again, 다시 한번 돌려서 again the neutral position 가느냐. 또 if there has been a frequent increase in slack. 그렇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뉴트럴 포지션 가는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주목할 만한 상당한 그 슬랙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노트를 하는 거예요. 바라는 a slight amount may be expected. 이건 뭐냐면 slight amount, 근데 약간의 작은 양이 슬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expected. 왜? Because of the effect of the high load on the cable loop. 케이블 룹 전체에 상당히 하중을 막 최대로 당겼잖아요. 최대로 당기는 하이 로드로 인해서 약간의 그 slight amount가 슬랙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뜻이죠. 만약에 excessive slack, 뭡니까 이거 excessive? 과도한 하중을 얘기하는 얘기죠. 과도한 그 하중이 아니라 과도하게 느슨함이 is found. It may be necessary to be readjust the turnbuckle. 턴버클 있잖아요. 체인에 있는 턴버클. 뭐 이제 그 구조물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뭐 기회가 있으면 턴버클. 그다음에 cable assembly. 케이블 구조물 possibly to be re-tighten. 다시 더 단단하게 단단히 조여야 된다는 거죠. Taper the pin attached to the universal joint. 이런 부분을 케이블이라든지 턴버클이라든지 파스블 이런 것을 다시 조절을 해라. 과도한 슬랙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것은 뭐 관련된 규정이 있겠죠. 그 매뉴얼에.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 필이 이건 뭐 괜찮다. 요 정도 내가 뭐 거기 규정 범위 내에 있다. satisfactory, 즉 만족하다라고 하면 with error free after test 한 후에 에일런이 잘 움직인다.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시스템이 suitable. 그 다음에 적절하다는 거죠. for continuous.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해당 항공기, 사례 항공기에 얼마의 힘이 스택에 정해지느냐.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매뉴얼을 보셔야 돼요. 그 해당 항공기, 해당 비행기의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만약 그 회사로 그것을 문의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스틱이잖아요. 스틱. 그죠? 스틱 뭡니까? 컨트롤 스틱이라는 거예요. 에일런은 스틱 형태. 그다음에 이건 휠 형태. 휠 형태. 일때 얼마나 그 최대 maximum force와 torque, maximum 힘이나 torque in 이거 뭡니까? 데카죠. 데카뉴턴 했을 때 그 힘이 얼마냐면 30이다. 최저는 17.8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요것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러더도 마찬가지. 러더. 이런 그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카 뉴턴이라고 하는데 여기 데카 뉴턴이라고 했죠. 1은 1.24 뭐 요 정도 되니까 약 30 데카 뉴턴, 약 67파운드. 대략적으로. 요런 자료를 여러분들은 그 매뉴얼에서 찾아보면 내 에일러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러더의 최대의 힘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한번 딱 여러분들 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거 딱
고정시켜놓고 스케일로 저울로 걸어서 스프링 저울로 해서 쭉 한번 당겨보는 거예요. 그 시험 절차대로, 권장 절차대로 이렇게 해서 이런 힘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해보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스태틱 로드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뭐 부족한 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여기 실무에서 혹시라도 담당했던 분이 있으시면 코멘트를 좀 더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베리라이트, 그 유럽 항공체에서는 베리라이트 에어로플레인 또는 미국에서는 LSA,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 그 다음에 우리는 경량항공이라고 해요. 경량항공. 이거보다 더 작은 것은 초경량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이런 비행기가 아직 요새도 최근에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건 2인승이고 완전 스포츠 레저용으로 개발. 물론 뭐 대형 대륙을 횡단하는 항공기도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런 소형 항공기, 아주 짧은 활주로나 이런 데서 운용할 수 있는 소형 경량 항공기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우리도 이 제너럴 에이비에이션을 활성화하는데 여러분도 좀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